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리서치센터 기업분석팀에서 인터넷 게임을 담당하고 있는 이창현입니다. 오늘은 그 AI 시장의 기술 변화를 통해서 네이버 카카오의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시장이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빅테크 기업들이 워낙 좋은 성능의 어떤 AI 모델들을 출시를 하면서 네이버 카카오가 과연 이러한 AI 시대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 빅테크 기업에 밀려서 기존의 국내 점유율마저 뺏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컸지만, 이제는 그 민주화, 제가 이제 민주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AI는 굉장히 그 누구나 갖다 쓸 수 있는 공공의 인프라처럼 돼버리는 바람에 AI 비용도 떨어지고 굳이 자체 돈을 크게 들여서 빅테크처럼 자체 모델을 개발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AI 인프라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 오히려 이 플랫폼 기업이 네이버 카카오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게 이런 그 대규모의 이제 데이터, 이 데이터에는 텍스트도 되고 이미지도 되고 코드 같은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학습을 해서 이런 거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그 분야, 그러니까 챗봇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에 응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 값을 얻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AI 파운데이션 모델인데, 우리가 잘 아는 챗GPT는 질의응답에 특화된 언어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지금 한 2022년 11월에 나왔는데, 지난 2년 동안 엄청난 이제 전 세계가 AI로 열광을 하게 됐고 관련 주가들이 엄청 올라갔고 그 여파가 아직까지도 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 네이버 카카오도 2023년 8월 그리고 10월에 각각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버 X, 카카오는 코GPT라는 이제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출시를 했는데, 챗GPT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너무 성능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한국어에는 좀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어를 챗GPT가 더 잘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네이버는 작년 내내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주가는 거꾸로 갔죠. 카카오도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4분기 때 그 일회성 요인에 의한 그 팀원 위메프 사태 때문에 그 대선 충당금이 이제 그 자회사 카카오페이에 많이 좀 그렇게 쌓이면서 실적이 좀 일회성으로 좀 빠지긴 했지만, 어찌됐든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가는 계속 하락이 됐던 게 이런 어떤 그 AI 시대의 그 파운데이션 모델의 경쟁 열의, 이런 거에 대한 우려 것들이 디스카운트 받았던 거죠. 그게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AI 모델은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거를 원리로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매개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정확성이 올라가는 그런 어떤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파운데이션 모델의 어떤 원리인 트랜스포머 모델의 원리인데, 보시는 것처럼 파라미터 수, 데이터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애큐리시, 이 정확성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 2027년 트랜스포머 모델이 나온 이후로 이 파라미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올려갑니다. 그래서 수천억 개, 수조 개 계속 경쟁을 합니다. 아마존, 구글, 분AI, 마이크로소프트, 하여튼 빅테크 기업들이 파라미터 수를 막 올리는.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는 이 경쟁에, 그러니까 이건 컴퓨팅 능력을 많이 갖춰야 되기 때문에 비싼 GPU를 계속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올랐던 거고. 근데 네이버 카카오는 그들과의 경쟁을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거라는 이제 시장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AI 시대에 네이버 카카오는 그들과 경쟁해서 격차가 벌어질 거라는 어떤 우려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한 거고요. 근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딥시크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상황이 바뀐 건 아니고, 그 전부터 그 메타의 라마가 이 모델을 오픈하면서 시작이 됐던 건데, 딥시크가 거기에 결정적인 방아쇠를 당긴 거죠.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 간에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전 세계 AI 시대로 가는데 누가 여기서
그 시장을 선점할 것인가. 빅테크는 더 치열하게 경쟁을 했겠죠. 근데 선두 업체가 챗GPT였죠.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메타가 이제 고민을 한 거죠. 동일하게 했다가는 따라잡을 수 없겠다. 우리는 모델을 확 공개해 버리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쓰면 우리 모델을 많은 사람들이 쓸수록 우리 소스가 공개가 더 많이 쓸 거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쓰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이 라마의 어떤 그 파운데이션 모델의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해가지고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쓰는 그 비용이 급격하게 떨어진 거죠. 거기에 딥시크가 방아쇠를 당긴 거죠. 굳이 챗GPT만큼 GPU를 가지고 파라미터 수를 늘리지 않아도. 얘네 방식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얘기가 있기는 한데요. 그 남이 만든 이 결과물을 다시 학습을 시켜서, 이게 뭐 일종의 증류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좀 챗GPT와 짧은 시간 내에 그리고 많은 GPU를 쓰지 않고도 결과값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이 AI 시장의 어떤 트렌드는 이제 GPU를 많다고만 해서, 데이터가 많다고만 해서 좋은 모델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학습을 특정한 데이터만을 가지고 한다라든지, 그리고 모델 성능을 좀 소규모로 가져가도 충분히 대규모 초고대 모델과 동일한 성능을 가질 수 있는 기술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 소스의 공개뿐만이 아니라 모델 안에서 데이터를 학습하는 비용 자체도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이번 그 딥시크의 이 100만 토큰, 이 토큰이라는 건 이제 데이터의 단위인데요. 100만 토큰을 이 학습시키는데 비용이 그 챗GPT의 3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챗GPT가 비용을 낮췄는데 그 저비용 버전에 비교해도 5분의 1 수준. 그리고 2월 1일 날 딥시크 나오고 난 다음에 구글의 제미나이 2.0도 공개됐는데, 얘도 거의 딥시크 수준까지 가격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오픈 AI CEO 샘 알트만이 얘기했죠. 주어진 수준의 AI를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12개월마다 10배씩 떨어진다고요. 21년에 챗GPT 3 나왔을 때 100만 토큰당 비용이 $60였는데 지금은 0.06달러, 그러니까 100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 초고속 인터넷 통신사들이 큰 비용 들여가지고 깔았을 때 사실 이 과실은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뭐 NC소프트 같은 게임 회사가 따먹었잖아요. 이제 AI도 비슷한 상황이 된 겁니다. 빅테크들이 엄청난 노력을 통해 가지고 AI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제 누구나 그 모델을 싼 값에 사용을 해서 자기 서비스, 자기 기업에 맞는 AI 응용된, 요즘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위드 AI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좀 대세인데, 그리고 뭐 이번 CES에서도 얘기했던 게 피지컬 AI, 그러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어떤 제품, 눈에 보이는 서비스에 실제로 응용되는 이제 시대로 이제 옮겨간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경쟁력이 더 주가 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카카오는 발빠르게 자체 개발을 포기하고 몇 년 전부터 다양한 모델을 쓰는 모델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전략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개발은 돈 너무 많이 들고 그거 해봤자 실제로 성능 자체도 뭐 빅테크보다 떨어지고, 그러느니 차라리 빅테크도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모델들을 차용을 해서 우리 서비스에 최적화되는 거를 만들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돈 많이 안 들이고 효과는 극대화시키겠다라는 스마트한 전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는 AI의 어떤 그 기술적인 트렌드가 비용이 떨어져서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AI의 뭐 기술적인 열의가 돼도 크게 이제 그 빅테크 기업보다 기술적인 열의가 돼도 주가 디스카운트는 받지 않겠다라는 거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AI의 이 모델, 이 파운데이션 모델의 또 학습 원리 중에 하나가 휴먼 피드백,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쓰면 쓸수록 그 사람들의 어떤 사용 이력, 사용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똑똑해지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많이 쓰면 쓸수록 유튜브가 제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알고 제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계속 상위에 올려주면서 제가 끊임없이 유튜브를 보게 중독시키게 만드는 원리랑 비슷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델이 네이버, 카카오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 플랫폼에 와서 뭐 검색을 하고 카카오톡을 하고 뭐 웹툰을 보고 뭐 멜론 음악을 듣고 카카오 택시를 부르고, 이런 사용자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모델이 똑똑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픈 AI가 카카오와 그 협력을 하게 된 이유도,
이제 오픈 AI 입장에서는 이 카카오의 이 4,900만 명의 사용자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픈 AI도 구체적인 서비스 없이 챗GPT만을 가지고는 현재의 어떤 비용 구조를 이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막 수조씩 적자가 나는 상황이고, 샘 올트만도 내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어떤 관계 때문에 자꾸 스스로의 어떤 수익 모델을 창출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이 이런 고객 접점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랑 빨리 구체적인 AI 서비스를 만들어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게 굉장히 지금 절체절명의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카카오랑 합친 거고요. 두 번째 기술은 렉이라는 기술입니다. 설사 이 모델 자체가 좀 뭐 데이터가 부족하고 성능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외부의 모델, 그러니까 그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버 X의 모델이 좀 열이하더라도 외부의 챗GPT, 외부의 뭐 클로드, 외부의 뭐 퍼플렉스티 이런 그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모델과 연계를 해서 이 부분은 하이퍼 클로버 X가 찾아주지만 이 부분은 챗GPT 결과값을 우리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이 모델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데이터랑 연동을 해가지고 최적의 결과값을 보여준다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역시도 이제는 자체 모델이 열이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디스카운트를 받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그 조합을 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를 내보일 수 있다. 카카오가 지금 하고 있는 전략이 그거고요. 이러한 제 얘기의 어떤 성공 사례가 이 메타입니다. 메타. 그러니까 메타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페이스북, 왓츠앱, 인스타그램 같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33억 5천만 명이 사용하는 SNS이기 때문에 사용자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 데이터를 가지고 광고 타겟팅을 했더니 그 단가도 이렇게 올라가고 광고의 노출도도 이렇게 올라가고 1인당 뭐 지불액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도 이렇게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이렇게 올라가서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대비해서 지난 2년간 주가의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AI를 좀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메타가 향후에 이 AI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값이 나타난 거고요. 이러한 뭐 구글의 뭐 기술,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보다는 사용자 데이터를 누가 많이 가져갔느냐,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향후 AI 경쟁의 핵심이라는 것을 시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카카오가 앞으로는 이 AI 시대에 오히려 이제 유리한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메타의 사례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 메타의 메타 어드밴테이지 플러스라는 어떤 그 광고 플랫폼이 있는데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보였고, 그 네이버도 이 애드 부스트라는 거를 똑같이 메타의 애드 어드밴테이지와 똑같은 광고주 플랫폼을 최근에 런칭을 시켰는데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애드 부스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한 광고 클릭률이 40%, 얘네는 뭐 10%밖에 아까 상승 안 했는데 40%나 상승을 했고, 그래서 광고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네이버 주가의 그 키포인트는 이 쇼핑 앱입니다. 별도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라는 쇼핑 앱을 출시를 했는데 요거의 컨셉은 유튜브랑 똑같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상품, 제가 관심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구매의 어떤 내용들을 상위에 노출시키면서 제가 그 쇼핑 앱에 계속 머물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매도 더 많이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출시를 하면서 실제로 구체적인 어떤 AI 서비스를 통해서 매출을 상승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쇼핑 앱을 출시를 하면서 수수료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네이버가 네이버 쇼핑에서 구매를 하면 평균 한 2% 정도 수수료를 취득을 했었는데,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그러니까 새로운 쇼핑 앱에서는 2.7%, 브랜드 스토어 판매자, 브랜드 스토어는 대기업 판매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는 3.6%, 굉장히 수수료율이 증가를 했죠. 그래서 동일하게 구매를 해도 매출액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네이버가 약 연간 2024년 기준으로 한 50조 원 정도 거래액이 발생을 하는데 1% 수수료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증가가 돼도 5천억의 매출이 추가됩니다.
5천억의 매출은 사실 이게 수수료기 때문에 거의 영업이익으로 떨어지는 구조거든요. 아직까지는 이제 국내 민간 소비가 좀 안 좋고 최근에 이제 뭐 트럼프 관세 때문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미국장도 안 좋고 해서 지금 주가가 올랐다 다시 떨어지고 올랐다 다시 떨어지고 하지만 실제로 이 실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 네이버 이 새로 나오는 쇼핑 앱이 굉장히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실적이 증가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자체 하이퍼클로버 X만 쓰고 있지만 외부 모델하고 연계를 한다라면 그 네이버의 어떤 검색 결과도 훨씬 좋아져서 플랫폼 점유율이 계속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과거에는 네이버가 구글이라든지 뭐 다른 플랫폼의 점유율을 계속 뺏기고 있는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네이버 홈피드도 그렇고 네이버 블로그도 그렇고 그쪽 사용자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검색 결과도 좋아지고 네이버의 체류 시간도 늘어나면서 지금은 구글과의 점유율이 이렇게 좁혀들었다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지만 멀티플은 지금 10배 중반까지 떨어지고 심지어 이 PBR은 1배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실적은 계속 좋아진다라고 보고 있고 이 멀티플도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 점유율이 이렇게 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고 있기 때문에 상승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좀 상대적으로 좀 실적도 그렇고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성장성 측면도 그렇고 모멘텀도 그렇고 좀 안정적인 주식이다. 지금 뭐 관세 때문에 관세 피해받는 업종이 많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들, 네이버가 관세에 좀 무관한 업종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많이 매수세가 많이 좀 이렇게 올고 있고 앞으로도 올 것 같습니다. 관세가 뭐 쉽게 끝날 어떤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안전한 좀 피난처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다음은 카카오인데요. 카카오는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네이버보다는 지금 떨어집니다. 국내 중심이고 광고 중심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자회사들의 어떤 뭐 부분도 있고 해서 성장성이 좀 지금 여리에 있지만 미래 성장성을 본다라면 이 챗GPT와 구체적인 어떤 서비스를 만들면서 그동안 우리 카카오를 통해서 우리 삶을 많이 변화시켰듯이 새로운 어떤 그 AI의 어떤 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베타가 좀 더 지금 큰 안정적인 어떤 수익이라 원하신다면 네이버가 좀 더 편안한 주식이 될 수 있겠지만 큰 어떤 수익률을 원하신다라면 카카오가 좀 더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최근에 그 챗GPT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카카오 선물하기 기능을 연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챗GPT를 통해서 음성으로 뭐 카카오 선물하기를 할 수 있는 AI 비서 기능. 최근에 이제 AI 시장에서 또 가장 큰 화두가 AI 에이전트거든요. 명령하면 모든 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카카오가 뭐 여러 가지 뭐 검색, 쇼핑, 광고, 멜론, 웹툰, 택시, 대리 주차, 결제 다양한 서비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AI 에이전트를 실행할 수 있는 최적의 플랫폼일 수 있어서 그 챗GPT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실행이 된다라면 이 AI 에이전트 시장에 카카오가 좀 선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크게 그러니까 뭐 실적이 좀 성장성이 좀 떨어져도 실적의 어떤 향후 미래 성장성을 의미하는 멀티플 상승으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카카오가 주로 하고 있는 게 메신저는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카톡. 근데 그거는 이제 한계치에 이르렀죠. 더 이상 우리가 카톡을 더 많이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좀 새로운 어떤 트래픽을 찾기 위해서 그 숏폼.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도 숏폼 콘텐츠 때문에 지금 트래픽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카카오도 여러 가지 숏폼 콘텐츠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유저들이 만들겠죠. 그런 거를 통해서 새로운 트래픽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된다라면 향후에 좀 추가적인 성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보통 이제 주식시장에서 PER 멀티플로 많이 주가가 싸다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PER로만 보면 카카오가 싼 주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카카오의 주가를 산정을 할 때는 요 꼭 PER로만 보지 않고 뭐 저 또한 그런데 자회사의 가치를 합산을 한 SOTP 방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자회사들이 최근에 주가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두나무 그 가상화폐 업비트 하는 두나무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이 좀 합해진다라면 사실 이게 비싸다라기보다는 싸게 싼 주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어떤 트래픽이 창출이 된다거나 챗GPT와 안의 협업이 잘 돼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어떤 AI를 활용한 서비스가 좀 이렇게 출시가 된다라면 굉장히 큰 폭의 주가를 기대할 수 있겠다.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 카카오톡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모티콘이잖아요. 근데 이제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모티콘을 제가 만들어서 쓴다라면 되게 임팩트 있는 어떤 서비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챗GPT와 협업을 해서 뭐 카카오의 모든 여러 가지 숨어 있는 서비스들뿐만 아니라 택시라든지 뭐 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말로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AI 에이전트 기능이 잘 이렇게 원활하게 출시가 된다라면 뭐 새로운 어떤 주가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AI 인프라 비용은 낮아졌다. 그래서 AI가 민주화됐기 때문에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 기술이 됐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더 이상 AI 기술력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일은 없다. 오히려 다양한 그리고 수많은 유저 접점 때문에 향후에 뭐가 될지 모르지만 AI 기술을 접목을 해서 구체적인 서비스, 구체적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 가능성은 네이버 카카오가 더 유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AI 시장 내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